안녕하세요. 연변생각 연추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거, 질문 많이 하시는 건데 간단한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반성문 탄원서 쓰는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써요? 대신 써주기도 하세요. 양식이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양식은 법원에 내는 것에 특별한 양식은 없고요. 이름도 진술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탄원서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한데요. 탄원서는 이제 피고인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탄원서, 아니면 엄격하게 처벌해달라는 엄벌 탄원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보통들 많이 쓰시는 거는 판사님께 편지 보내는 형식으로 쓰시는데, 공소나 너투로 많이 쓰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는 이 사람의 살아온 성품 등에 대해서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제가 형사 변호사로서 조언 드리는 것은 재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판사님이 느끼실 수 있도록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형벌의 양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주변에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친밀한 탄원서 정도를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 규범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게 조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청소년이나 젊은 친구들 이제 변론하면서, 이제 가족 탄원서 없는 사람은 아마 당신뿐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가족 탄원서 등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범죄 알리기 싫다고 해가지고 탄원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안 내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불리하냐면, 이제 이 피고인이, 범죄자가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고 폐를 끼치기 싫어서라도 범죄를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탄원서 속에 같이 녹아나는 거죠. 옆에서 같이 보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탄원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또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이 사람을 아는 분들이 써주시는 것이 양형에 요만큼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탄원서는 안 받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받으실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탄원서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피고인의 그러한 점, 원래 이제 범죄성을 가지고 나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고 향후로도 그렇게 안 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도 써주시면 판사님이 보시고 좀 판단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판사님이 탄원서를 진짜 다 읽나요? 이렇게 반성문을 다 읽으세요? 그냥 안 보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읽으시고요. 저도 그렇지만 판사님들도 수많은 형사 기록을 보기 때문에 수많은 탄원서와 반성문을 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탄원서는 그냥 이렇게 쓱 보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진심을 담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심지어 판결문에 반영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혀 안 보신다는 것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까지 탄원서 말씀드렸고, 반성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심지어 반성문을 이제 유료로 돈 받고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셔서 이걸 무료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는 게 맞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반성문도 아까 탄원서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진심으로 쓰시면 돼요. 진심으로 어떤 점을 강조하시느냐, 정말 재범을 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담으시면 됩니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뭐 자신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왜 어쩌다가 어떤 부분을 우습게 알아서, 분명히 법이 있는 걸 아는데 어떤 부분에 실수해서 범죄를 하시게 되셨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고칠 것이라는 결심과 앞으로는 이런 범죄를 안 하고 어떻게 열심히 살 것이라는 결심 좀 써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향후 삶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써주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향후에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판사님께 전달이 된다면
혹시라도 그 반성문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꼭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실제로 본인에게도 다짐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반성문을 쓰신다 그러면 그냥 판사님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정말 미안합니다. 이 정도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쓰시는 것보다는 좀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쓰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달드려 봅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내신다 그러면은 반성문과 같이 보통 내시게 되는데요. 본인은 반성하시고 이 반성을 보시고 같이 탄원하시는 분이 이 반성에 대해서 같이 응원해주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되고, 또 탄원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신분증이나 초본 같은 거 같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간혹 타이핑해서 그냥 주시고 그냥 탄원서요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낼 때 뭐 낼 수야 있죠. 근데 판사님이 이게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본인이 직접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또 물어보시는 거 꼭 자필로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이지만 악필이신 경우 자필보다는 차라리 타이핑이 낫습니다. 못 읽으시는 것보다는 타이핑 되신 거를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그리고 탄원서 이렇게 몇백 장 모아오시는 분들 계잖아요. 이름만 쭉 모아가지고. 그거는 그거보다는 저는 이건 순수하게 제 견해니까, 제가 판사는 아니고 제가 볼 때 이제 판사님께 혹시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견해로는 그 사람의 삶이나 계획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이 마음을 담아서 써주시는 탄원서 몇 장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탄원서가 있다고, 반성문이 있다고 해서 꼭 감형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니까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탁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새 이제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다시 피해자 공탁이 가능하게 되어서 공탁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공탁도 마찬가지로 공탁이 있다고 해서 꼭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본인의 마음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공탁도 하시고 반성문도 쓰시고 탄원서도 내시되, 그것에 진심이 담겨 있고 그것이 재범을 안 할 가능성,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판사님께 양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 그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이 내용이 사실 형사재판 많은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이 저한테 주요하게 꼭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 가지고 다시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 드립니다. 혹시라도 형사 재판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 내가 연루가 되어서 이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